대한민국 진짜 영어, 영어혁명 반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요한입니다. 제가 쓴 영단어 책 3권이 지난 2019년 10월 1일에 우리나라 굴지의 출판사인 넥서스 출판사를 통해서 정식으로 출판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기존의 영단어집들과는 전혀 다른 편집 구성과 컨셉을 가진 이 책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적은 시간과 노력만으로도 그 단어들을 아주 쉽게 공부하시고 매우 빠르고 능률적으로 암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놀라운 학습 자료를 만들어 올릴 생각입니다. 오늘 여기에서는 먼저 이 책들이 다른 책들에 비해서 독창적이고 빼어난 특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 제가 유튜브에 올릴 자료와 제 책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토록 힘들어 하시는 영단어 암기를 어떻게 하면 가장 쉽고 빠르게 성취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등종합 영단어 5000책의 표지와 외형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책은 가까운 서점이나 인터넷 서점에서 자유롭게 구매가 가능합니다. 가격도 정가가 13,000원인데요. 인터넷 서점에서는 10% DC 가격인 11,700원으로 저렴하게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등종합 영단어 5000에 실려있는 단어들의 내용과 수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일단 영어를 맨 처음 시작하는 사람부터 영단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제로 베이스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따라서 영단어 공부를 시작하고는 싶지만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를 모르겠는 모든 분들은 이 책으로 시작하면 딱입니다. 제목은 중등종합 영단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중등교육과정에서 다루는 단어들 뿐 아니라 실제적인 영어 학습에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우리나라의 교과과정에서는 거의 만날 수가 없는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중요 단어들을 총망라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이 책 한 권만 제대로 공부해서 암기하고 나면 일단 기본적인 영어 학습과 실제적인 영어 생활에서 꼭 필요로 하는 거의 모든 단어들을 매우 체계적으로 암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좀 더 고급스럽고 깊은 내용이나 학술적인 내용을 담은 단어들은 제가 쓴 별도의 단어집인 워드포커스 고등종합 영단어 9500책과 워드포커스 고등필수명사 5000책을 통해서 차후에 따로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지금 올리는 이 중등필수 영단어 5000 시리즈의 영상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이 좋다면 이 두 권의 책들도 영상으로 만들어 올리는 것을 제가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등종합 영단어 책의 표지와 외형은 이렇게 또한 생겼습니다. 이 책도 가까운 서점이나 인터넷 서점에서 자유롭게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 책 가격도 정가가 15,000원인데요. 인터넷 서점에서는 10% DC 가격인 13,500원으로 살 수 있어서 매우 저렴합니다. 자, 그렇다면 고등종합 영단어 9,500에 실려있는 단어들의 내용과 수준은 어떨까요? 이 책에 실린 단어들의 수준과 내용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명사 파트를 제외하면 앞서 소개해드린 중등종합 영단어 5000에 실린 내용들을 부분 집합으로서 대부분 포함하며 고교 수준의 모든 어휘들과 수능용 단어들을 모두 포함하는 것은 물론 토익이나 토플 그리고 탭스 등에 필요한 대부분의 단어들의 수준까지 실질적인 영어를 구사하는 데 꼭 필요한 고급 영단어들을 거의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단어장으로 어휘 공부를 끝낸다면 영단어에 관한 그 어떤 것이라도 전혀 두려움이 없어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고등필수명사 5000책의 표지와 외형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책 또한 가까운 서점이나 인터넷 서점에서 자유롭게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 책 가격도 정가는 14,000원인데요. 인터넷 서점에서는 10% DC한 가격 12,600원으로 살 수 있어서 매우 저렴합니다. 그렇다면 고등필수명사 5000에 실려있는 단어들의 내용과 수준은 어떤지 한번 살펴볼까요? 이 책에 실려있는 영단어 명사들은 영어 학습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일반 명사들을 각 카테고리별, 테마별로 묶어서 대단히 과학적으로 편집해서 만든 놀라운 영단어 책입니다. 이처럼 명사만 따로 모아서 책을 만든 이유는 명사가 영단어의 팔품사들 중에서 어휘수가 가장 많은데
그 모든 명사를 한꺼번에 실으려면 편집이 어렵기 때문에 명사는 크게 일반 명사와 학술 명사로 나눌 수 있으므로 그 카테고리별로 이 책에는 일반 명사만 모아서 수록을 해 놓았고, 고등종합 영단어 9500 책에는 학술 명사들을 실어 놓은 것입니다. 이것들을 이렇게 나누어서 각각 암기해 두면 수많은 필수 명사들을 모두 체계적으로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세 권의 단어집들의 다른 단어집들과 다른 차이점 및 특장점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 책들의 가장 큰 특징은 품사별 편집입니다.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기존의 단어집들은 단어의 품사가 뒤죽박죽 섞여 있어서 암기 시에 계속해서 뇌 속에서 버퍼링을 유발합니다. 따라서 일단 어떤 특별한 방법을 쓴다 해도 제대로 암기를 하기가 힘들고, 암기 시에 쉽게 지치고 짜증이 나며 암기한 단어들도 나중에는 그 뜻이나 품사가 혼동됩니다. 따라서 암기 효율이 매우 떨어지며 결국 조금 하다가 암기를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테스트지가 있기는 하지만 단어 자체의 뜻을 직접 묻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응용된 문제들이라서 암기에는 큰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반요한 워드포커스 영단어집은 품사별로 편집이 되어 있어서 여러 품사로 쓰일 수 있는 단어의 경우에도 품사의 혼동이 전혀 없으므로 암기 시에 학습자의 머리에 전혀 스트레스를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특별한 암기법 등이 필요 없이 한 단어당 1초 만에 손가락으로 짚고 쭉 훑어 내려가면서 순식간에 암기 확인이 가능하므로 암기 효율이 극도로 높습니다. 또 매 챕터의 끝에는 한영 및 영한의 테스트지도 있어서 자신의 암기 상태를 곧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단어장의 두 번째 큰 특징은 단어의 테마 및 성질별 편집입니다. 기존의 단어집들은 단어들이 테마나 성질, 품사 등의 구분이 전혀 없이 마구 뒤섞여 있으므로 당장 암기할 필요가 없는 단어들을 골라낼 수도 없고 단어의 수준에 대한 기준도 없으므로 좋든 싫든 무조건 다 외워야 합니다. 따라서 무슨 특수 암기법 등의 방법으로 애써 암기를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컨텐츠 자체의 품질이 떨어지므로 암기를 위해 들여야 하는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의 낭비가 매우 크지만 들인 시간과 노력에 비해서 얻는 결과가 시원치를 않습니다. 그러나 반요한 워드포커스 영단어집은 각 단원이 100개씩 같은 테마, 같은 성질, 같은 품사의 단어끼리로만 누구나 한번 척보면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수준별로 깔끔하고 일목요연하고 치밀하고 완벽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서 혼동되지 않고 최소한의 노력으로 쉽게 암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체 챕터를 쭉 살펴본 후에 당장 필요치 않은 부분은 제외하고 자신에게 꼭 필요한 부분의 챕터만 우선적으로 암기하면 되므로 시간과 노력의 낭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음 세 번째의 큰 특징은 편집 체계의 계획성과 일관성입니다. 기존의 단어집들은 단어가 아무런 의도나 기준이나 체계도 없이 무작위로 나열되어서 편집되어 있으므로 자신의 워드 파워가 어느 정도인지 계수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단어 실력에 항상 자신감이 떨어지고 불안한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잊은 부분이 생기면 어느 부분을 잊었는지 알기도 어렵고 그 부분을 찾아서 다시 암기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반요한 워드포커스 영단어집은 각 챕터당 동일한 품사와 성질과 범주를 가진 단어들이 정확히 100개씩 맞춰져서 편집되어 들어있으므로 자신이 현재 암기하고 있는 단어의 수, 즉 워드 파워가 어느 수준인지 즉시 계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계획적인 학습이 가능하고 자신에게 필요한 분야에서 원하는 단어들을 암기하고 나면 충만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혹시 잊은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만 즉시 찾아서 보충하면 되므로 걱정이 없습니다. 네 번째의 특징은요, 표제어의 배열 순서입니다. 반요한 워드포커스 영단어집은 대부분의 경우에 한국어가 앞에 나와 있으므로 일단 한국인의 머릿속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그 내용에 대한 개념들을 근거로 해서 별도의 노력이 없이도 의미의 틀을 잡을 수가 있고
그 내용을 단지 영어로만 암기하면 되므로 절반은 이미 암기해 놓은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큰 노력이 없이도 빠르게 암기가 잘 됩니다. 그뿐 아니라 단어의 의미도 사전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쓴 것이 아니라 그 단어의 실제적인 의미에 가장 가깝고 한국인의 인식에 꼭 맞는 뜻의 우리말로 바꿔서 써놓았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영단어집에서는 반유한 영단어장에 있는 이러한 개념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단지 사전에 있는 뜻을 가져다가 그대로 베껴서 적어 놓았을 뿐입니다. 그나마도 편집 상태가 같은 품사끼리 써놓지도 않고 품사나 단어의 테마나 카테고리를 마구 뒤죽박죽 섞어 놓았기 때문에 학습자의 입장에서 보면 저자가 도대체 무슨 의도로 그렇게 썼는지 알 수도 없고 마치 일부러 학습자가 외우기 힘들도록 심술을 부려서 써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다섯 번째의 큰 특징은 각 단어들의 특성에 따르는 개별 편집입니다. 반유한 워드 포커스 영단어집은 각 품사의 단어들은 품사별 특징에 따라서 동의어나 반의어로 암기해야 하는 단어들은 동의어와 반의어로 정리를 하고 어근이나 접두사나 접미사를 따져서 암기해야 하는 특성을 가진 단어들은 그 부분을 모두 가려서 똑같은 어근이나 접두사나 접미사를 가진 말들끼리 모아서 그것들을 알파벳 순으로 정리해서 사전처럼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영단어집에서는 그런 개념 자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다만 어근이나 접두사, 접미사 등의 개념들을 도입해서 편집된 단어장들의 경우에는 사실 그러한 분류보다는 오히려 다른 분류, 예를 들면 동의어, 반의어 등의 개념으로 접근해야만 더 잘 외워지는 단어들조차도 천편일률적으로 한 가지 개념으로만 통일해서 편집을 해놓았고 결정적으로 품사는 여전히 뒤죽박죽 섞여 있어서 암기에는 큰 걸림돌이 됩니다. 이 단어장의 여섯 번째의 큰 특징으로는 유의어나 뉘앙스의 차이가 있는 단어들을 잘 정리해서 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반유한 워드 포커스 영단어집은 명사, 동사, 형용사의 유의어들 중에 의미가 미묘하게 차이가 나는 것들은 따로 모아서 심층적으로 자세한 설명을 첨부해서 그 차이에 따라서 골라서 쓸 수 있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영단어집에서는 그런 개념 자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이 책들에서는 단어는 그냥 다 단어일 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큰 특징은 동의어와 반의어 등의 편집입니다. 반유한 워드 포커스 영단어집은 동의어, 반의어 등이 여러 단어가 있는 경우라도 그중 한 단어도 잘려서 뒷페이지로 넘어가지 않도록 편집을 해서 한 장면의 암기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게 편집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그 단어들을 우리 두뇌의 인지체계 속에서 모두 하나로 묶어서 정확히 암기하기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기존의 영단어집에서는 일단 동의어, 반의어 따위를 다뤄서 따로 알려주는 단어장 자체를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러니 그 이상의 내용을 기대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자, 이 단어장의 여덟 번째 특징은요, 한국어 단어와 영단어의 조성 차이점을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말 단어를 영단어로 바꿀 때 가끔은 단어 수가 1대1이 아닌 1대2나 1대3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유한 워드 포커스 영단어집은 만약 그 영단어가 영어학습에 반드시 필요한 중요한 단어일 경우에 이 단어들을 모두 챙겨서 실었습니다. 그리고 각 페이지 우측에는 팁스란이 있어서 그 단어를 공부할 때 꼭 알아두면 좋은 추가적인 지식들을 모두 정리해서 실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영단어집에서는 단어장은 그저 단어장일 뿐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꼭 필요한 말이라도 두 단어 이상으로 구성된 말이 단어장에 실리는 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의 저자들의 단어장이라는 개념은 반드시 그 표제어가 문자 그대로 사전에 실린 것처럼 단 한 개로 된 낱말이라야 하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는 일단 단어가 두 개 이상이면 비록 그것이 우리말로는 하나의 단어에 해당하더라도 그게 다 수거처럼 보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말의 기와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한 단어로 인식이 되지만 영어로는 두 단어인 roofing tile이 되며 우리말의 대문도 한 단어로 인식이 되지만 영어로는 세 단어인 the main entrance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이처럼 영어로는 두 단어 이상이기 때문에
낱말 하나짜리만 단어장에 표제어로 싣는 관행을 가진 기존의 영단어장에서는 애초에 표제어로 등장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나라의 학습자들은 이렇게 쉬운 말도 애초에 들어볼 기회 자체가 박탈되어서 결국 이런 필수 단어에 무지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분야의 어휘 실력이 결코 늘 수가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단어장의 9번째 특별한 특징은 발음기호의 표기에 관련된 것입니다. 실제로 사전에서조차 발음기호가 없는 단어가 있는 경우가 많지만 반환 워드포커스 영단어집은 모든 단어의 발음기호를 붙여놓았습니다. 심지어 두 단어 이상의 경우에도 발음기호는 물론 두 단어 이상을 읽을 때 붙게 되는 제1 액센트와 제2 액센트까지 모두 달아놓았습니다. 기존의 영단어집에도 다행히 발음기호는 대부분 다 실려 있습니다. 그러나 혹여라도 두 단어 이상이 혹시 예문 등에라도 실리는 경우가 되면 무조건 발음기호가 사라집니다. 두 단어 이상일 때에 제1, 제2 액센트를 나타내는 법칙이 까다로운데 그 법칙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단어장의 10번째 특징은요, 각 표제어의 품사별 밸런스입니다. 반요한 워드포커스 영단어집에는 각 품사별 필수 단어들의 개수가 균형 있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품사별로 아주 기초적인 단어부터 고급 단어에 이르기까지 영어 학습에 꼭 필요한 모든 단어가 수준별로 체계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서 쉬운 단어들부터 어려운 단어들 순으로 수준을 높여가면서 암기를 할 수 있고, 전체적으로 각 품사별 필수 단어들의 개수 밸런스가 매우 좋아서 실질적인 어휘력에 절대로 구멍이 나질 않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영단어집에서는 일단 각 품사별 필수 단어의 개수의 균형이라는 개념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제가 가장 잘 팔린다는 몇몇 단어장들을 철저히 분석해 본 결과 너무나도 어이없을 만큼 편향된 각 품사별 단어의 개수를 보고 깜짝 놀랄 정도였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그 단어들을 모두 암기한다고 해도 어디에선가는 틀림없이 구멍이 날 수밖에 없고, 그 결과로 영어 실력의 향상이 불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책의 11번째 특징은 실용적인 표제어의 다양성입니다. 반요한 워드포커스 영단어집에는 실제로 영어를 사용할 때나 시험을 볼 때 반드시 필요하지만 일반적인 단어장에서는 보기 힘든 진짜 유용한 단어들을 모두 망라해 놓았습니다. 단지 단어뿐 아니라 문장 연결사처럼 형태는 수거에 해당하지만 실제로 영어를 하려고 하거나 시험을 볼 때에 반드시 필요한 모든 단어나 수거들을 체계적으로 꼼꼼히 정리해서 실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영단어집에서는 그런 철학이나 논리 같은 것이 있기는 있나 싶습니다. 그냥 이 책 저 책을 조금씩 가져다가 짜깁기 해놓은 것임을 한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 내용이 교과서에 등재된 단어들이나 수능 기출 단어들처럼 출처가 뻔한 단어들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의 저자들에게는 여전히 단어장은 그저 단어장일 뿐입니다. 아무리 유용하고 시험이나 실생활에 필수적인 말이라도 수거 같은 것을 단어장에 싣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 책의 12번째 특징은 자동사와 타동사의 표시입니다. 반요한 워드포커스 영단어집은 동사의 경우에 자동사와 타동사의 표시를 모두 정확히 해놓았습니다. 영어를 기본만 아는 사람도 이 자동사와 타동사의 구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동사가 자동사냐 타동사냐에 따라서 그 문장의 뒷부분이 전개되는 구조와 형식이 전혀 달라지며 심지어 그 의미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표시해주지 않는다면 그 동사는 의미를 알고 있어도 결국 제대로 써먹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기존의 영단어집에서는 자동사와 타동사의 구분을 정확히 써놓은 경우를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건 거의 쓰레기일 뿐이죠. 도대체 이것이 영어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쓴 책이 맞기는 하나 싶을 정도입니다. 이 책의 13번째 특징은요, 단어의 뜻 표현입니다. 반요한 워드포커스 영단어집은 각 단어의 모든 뜻을 절대로 단순히 사전의 뜻을 그대로 옮겨 적지 않았고, 최대한 우리가 실생활에서 가장 빈번히 실제로 사용하는 느낌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표현으로 바꾸어서 실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사전들은 결국 영일 사전들을 모태로 해서
거의 번역하다시피 한 것이라서 우리 정서에는 맞지 않는 표현이 많고 살아있는 한국어의 느낌이 팍팍 오지 않는 딱딱하고 추상적인 한자 어투의 표현들이 많아서 현대의 젊은 학생들이 공부하기에는 너무나도 괴리감이 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영단어집에서는 그냥 사전의 내용을 옮겨다가 적어 놓았을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좀 수준이 높은 단어들의 경우에는 추상적인 내용 때문에 영어 자체의 뜻보다 한국어의 의미가 더 어려운 웃지 못할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렇게 써놓고도 그걸 어린 학생들에게 알아서 이해를 하라니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 14번째 특징으로는 암기 효율의 극대화를 꾀한 구성과 편집입니다. 반요한 워드 포커스 영단어집은 단어장의 모든 구성을 오직 단어를 가장 쉽고 빠르게 암기할 수 있도록 암기 효율을 극대화하는데 그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보지도 않을 것이 거의 분명한데도 필요 없이 붙어있는 예문 등 눈에 거슬리는 다른 부수적인 정보들을 모두 과감히 삭제했기 때문에 학습자의 두뇌에서 메모리를 잡아먹지 않고 뇌력을 오직 단어의 암기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서 암기 효율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영단어집에서는 단어장에 꼭 필요한 요소인 단어와 발음 기호 및 단어의 뜻 외에도 단어를 암기하면서 단어장에 있는 예문들을 참고하는 사람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문 등 잡다한 기타 요소들을 함께 실어 놓아서 시선을 분산시키기 때문에 두뇌의 메모리를 잡아먹어서 암기를 할 때 여러 면에서 집중에 방해를 받게 되며 이에 따라서 속도감 있게 암기를 진행할 수 없게 되고 그 결과로 암기 효율이 매우 낮아집니다. 이제 이 책의 15번째 특징은요, 다의어의 제시 방법입니다. 한 품사 내에서도 의미가 많은 다의어의 경우에 사실 귀찮더라도 그 많은 의미를 모두 알아야만 문맥이 바뀔 때에도 어려움 없이 우리는 그 뜻을 찾아 쓸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그 많은 의미를 모두 암기하려면 심리적으로도 부담이 되고 실제로 암기도 잘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요한 워드 포커스 영단어집은 역발상으로 표제어로서 영단어가 아닌 그 많은 우리말 의미들을 먼저 제시함으로써 그 내용을 영단어를 암기하는 과정에서의 힌트와 안내자로 삼게 해서 오히려 매우 쉽고 즐겁게 마치 스무고개 퀴즈를 풀듯이 영단어를 암기할 수 있게 해놓았습니다. 게다가 여러 개의 우리말 의미의 도움을 받아서 결국 영단어 하나만 암기하면 되므로 누구나 매우 쉽고 빠르게 많은 뜻과 함께 영단어를 암기할 수 있으며 그것을 떠올릴 때에도 영단어 하나만 떠올리면 되므로 매우 빠르고 정확하게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영단어집에서는 편집 방식이 먼저 영단어를 표제어로 하고 그 뒤에 우리말 뜻이 나오되 다의어의 경우에는 뜻이 여러 개가 되므로 그것을 다 암기해야만 하는 과제로 인식하게 되어서 암기의 과정에서 지속적인 부담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 결과 암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 다의어라도 그 뜻을 많이 써놓으면 그 단어장을 사서 암기하려는 사람들이 부담을 느껴서 책을 사지 않을 것을 염려해서 그 뜻을 많아야 두세 개만 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심지어 그 두세 개의 뜻을 다 외웠다고 해도 그 단어가 그 밖의 다른 뜻으로 쓰였을 경우에는 결국 그 단어장으로 암기한 내용은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혹시 암기를 했을지라도 그것을 떠올리려고 해보면 의미가 여럿이라는 사실 때문에 생각이 방해를 받으므로 그 의미가 선뜻 잘 떠오르지를 않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차이점이 있지만 일단 중요한 부분은 이 정도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제가 앞으로 제시할 중등 종합 영단어 5천의 학습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단어장의 각 챕터는 같은 품사와 같은 테마, 같은 범주에 속하는 100개의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가 올릴 강의는 한 번에 한 챕터씩을 묶어서 올리되 A형과 B형으로 나눠서 올릴 것입니다. A형은 이 100개의 단어들을 각각 1배속으로 각 단어를 한국어 및 영어로 각각 3회씩 반복해서 읽어줍니다. 이때 학습자들은 영상과 책을 보면서 이 단어들을 여러 번 충분히 보고 듣고
원어민의 발음을 실제로 따라서 소리내어서 발음을 해보면서 각 단어의 소리값과 의미, 스펠링 등을 암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1초 안에 그 뜻이 떠오르고 자신있게 입으로 소리를 뱉을 수 있을 정도가 되면 다음 B형 단계로 넘어갑니다. A형의 생김새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 페이지가 딱 열리면서 두통, headache, 두통, headache, 두통, headache 이런 식으로 3번을 읽어주고 지나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소리를 들으면서 이 단어들을 원어민의 소리에 따라서 발음하면서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B형은 먼저 A형에서 학습한 것과 똑같은 내용을 1.5배속으로 각 단어당 3회 반복해서 듣게 됩니다. A형에서 공부를 제대로 하신 분이라면 1.5배속도 당연히 잘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때 A형에서 들을 때에는 잘 알았던 것 같은데 여기에서는 잘 안 들리거나 그 뜻이 잘 떠오르지 않아서 모르겠다면 그것은 아직 A형에서의 학습이 덜 되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다시 A형으로 돌아가서 그 부분의 학습을 마친 후에 되돌아와서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빨리 듣기가 성공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듣기 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1.5배속의 듣기가 끝나면 바로 테스트 과정이 이어집니다. 이 과정에서는 먼저 100개의 단어들을 각 단어당 우리말 단어만 1배속으로 2회를 보여주며 들려주고 3회째에는 우리말과 영단어가 함께 나와서 그 답을 알려줍니다. 이때 우리말만 나올 때에 바로 그 말에 해당하는 영단어를 떠올려서 말로 소리내서 내뱉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혹시 틀렸거나 생각이 잘 안 나는 단어가 있다면 그 단어는 훈련이 덜 된 것이니 그 부분은 체크해 두었다가 복습하고 난 후에 다시 도전해 보세요. 이것이 100단어 모두 1초 안에 부드럽게 나올 만큼 성공을 한다면 일단 한영은 제대로 암기가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B형의 첫 테스트는 이렇게 한국어만 나옵니다. 그래서 두통, 두통 이렇게 2번을 읽어주면 여러분은 머릿속으로 이 한국어 단어에 대한 영어 단어인 headache 이것을 떠올려서 두통 나오면 headache, 두통 또 나오면 headache 이렇게 소리내서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째에는 이렇게 두통, headache 이런 식으로 화면과 소리가 나와서 답을 알려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앞쪽에서 잘 안 떠올랐다면 여기에서는 그 답을 알 수 있게 되겠죠. 만약에 그 앞에 부분에 이 한글만 나왔을 때 그 뜻이 잘 안 떠올랐다면 그 단어는 아직 잘 안 외워진 것이니까 그 부분은 집중적으로 공부하셔서 보충한 다음에 다시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과정은 먼저 100개의 단어들을 각 단어당 0단어만 1배속으로 2회를 보여주며 들려주고 3회째에는 우리말과 영단어가 함께 나와서 그 답을 알려줍니다. 이때 영단어만 나올 때 바로 그 말에 해당하는 우리말 단어를 떠올려서 말로 소리를 내서 내뱉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렇게 영어만 보여줍니다. 그리고 소리가 나오죠. headache, headache 이렇게 2번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머리에서 떠오르는 대로 headache 이 소리 뒤에 두통, headache, 두통 이런 식으로 우리말 뜻을 대답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째에는 이런 식으로 우리말과 영어가 함께 나와서 답을 알려줍니다. 두통, headache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이때 혹시 틀렸거나 생각이 잘 안 나는 단어가 있다면 그 단어는 훈련이 덜 된 것이니 그 부분은 체크해 두었다가 복습하고 난 후에 다시 도전해 보세요. 이것이 100단어 모두 1초 안에 부드럽게 나올 만큼 성공하면 일단 영한도 암기가 된 것입니다. 영한이 한영보다는 좀 더 쉬울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모든 과정이 아무런 무리도 없이 부드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이 챕터의 모든 단어는 소리 파일과 함께 일단 암기가 된 것입니다. 이제 이 모든 과정이 끝난 후에 가장 중요한 마무리는 책으로 가셔서 책을 펴시고 검지손가락으로 단어를 쭉 훑어 내려가면서 정말 1초 안에 그 단어의 뜻이 즉각 떠오르는지 아니면 아직도 버벅거리는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드럽게 이루어진다면 아마도 책 속에 한영 테스트나 영한 테스트도
전혀 어렵지 않게 통과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후로도 가끔씩 암기한 단어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 복습이 필요한데, 이런 경우에는 A형은 더 이상 쓰실 필요가 없고 B형만 가지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공부하시고 나면 아마도 영단어 암기에 남다른 자신감이 붙을 것이고 스트레스도 거의 받지 않을 겁니다. 이때 학습량은 물론 사람마다 역량이 모두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동일할 수는 없지만, 일단 즐겁고 부담 없게 하시려면 그냥 하루에 한 챕터씩만 공부하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사실 열공파라면 하루에 5챕터도 못할 것은 없지만 그렇게 욕심을 부리다가는 일찍 지칠 수 있으므로 그냥 부담 없이 하루에 한 챕터씩만 꾸준히 공부를 해도 50일 후에는 5,000개의 중요한 필수 단어를 그 뜻과 소리값까지 아는 단어 실력자가 될 수 있으니 서두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 대신 하루도 거르지 말고 매일 꾸준히 노력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틀을 쉬다가 하루에 3일분을 몰아서 한꺼번에 공부하는 식이라면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단어 암기는 순간적인 파워로 몰아서 하는 전격전이 아니라 장시간의 집중과 끈기로 이끌어가는 인내의 싸움입니다. 그것은 단어 암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반드시 암기하고 말겠다는 굳은 의지와 강력한 집중과 끊임없는 반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바빠도 일단 이 책 내용을 모두 암기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매일 일정한 시간을 내서 그날의 할당량만큼은 반드시 끝낼 수 있도록 꾸준히 그리고 게으름 없이 성실하게 학습해 나가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길어도 2달 후에는 어느덧 어휘력이 매우 풍부해진 당당한 자기 자신을 틀림없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로써 중등 종합 영단어 5,000 책의 영상을 통한 학습법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계속 제가 쓴 단어책인 중등 종합 영단어 5,000의 내용을 모두 각각 100단어 단위의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릴 것입니다. 저는 이 영상들이 여러분의 단어 학습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반응이 좋으면 나머지 2권의 단어책들도 동일하게 동영상 자료로 만들어 올리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본 영상을 계속 받아보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지금 즉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을 꼭 눌러주시고 열공하셔서 반드시 영단어 암기왕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